이제 리그도 딱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세리아 2019-20 시즌 19라운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경기는 칼리아리와 밀란의 맞대결이었는데요. 밀란이 오랜만에 이겼습니다. 2대0으로 끝났네요. 밀란의 라인업부터 뭔가 변화가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전술도 4-4-2를 선보였던 것도 있었지만 질라탄이 드디어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면서 파트너로 레앙이 낙점을 받게 됐고요. 지긋지긋하던 수소가 빠지고 카스티에요가 선발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밀란 입장에서는 칼리아리가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맞대결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밀란보다 순위가 더 높은 곳에 있을 만큼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킨 칼리아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수들 클래스도 밀란에 결코 뒤지지 않는 팀이 바로 칼리아리였습니다. 하지만 밀란에게는 질라탄이 있었습니다. 이 말로 이번 경기를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을 넣은 것도 참 대박이었지만 큰 키를 이용한 헤더슛과 제공권 장악까지 완벽하게 해냈고요. 전체적인 공격 작업도 매끄러웠습니다. VAR로 골 취소가 되긴 했지만 한 골을 더 넣기도 했었지요. 이게 이번 경기 질라탄의 히트맵인데요. 미드필더 숫자가 줄어든 4-4-2 전술에서 얼마나 질라탄이 중원에서 경기를 잘 풀어줬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앙도 골을 넣었어요. 여러모로 피용태기가 긴장을 좀 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팀 주전 공격수가 40살 먹은 노친네한테 자리 뺏기고 이적하면 그것도 참 웃기긴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웠던 것은 수소가 경기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씨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놀라야 되는 거냐? 그만큼 카스티에요의 활약이 참 좋았습니다. 드디어 감독이 수소를 안 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뿌듯합니다. 밀란은 이번 승리로 이번 시즌 처음으로 2골차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2골차 이상 승리는 지난 시즌 37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이야, 밀란 진짜 이번 시즌 더럽게 못하긴 했던 게 확실감이 납니다. 다음 경기는 라치오와 나폴리의 경기였습니다. 라치오 이 새끼들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또 이겼습니다. 10연승입니다. 10연승. 라치오 역사상 최고 기록이고요. 9연승을 했던 9900 시즌은 라치오가 우승을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양팀 골키퍼의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치오의 스트라코샤 골키퍼는 결정적인 선방들을 여러 차례 해낸 것에 비해 나폴리의 오스피나 골키퍼는 결정적인 삽질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볼을 건네줄 수비수가 2명이나 있는데요. 공을 안 주고 버텨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그냥 수비수 주거나 밖으로 걷어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볼을 뺏기고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20골째를 기록하며 전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임모빌레입니다. 18경기 20골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임모빌레보다 골을 적게 기록하고 있는 팀이 리그에서 무려 5팀이나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인테르와 아탈란타의 네라쥬리 더비, 사이좋게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팀 아탈란타를 상대하는데 인테르 전력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슈크리니아르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면서 바스토니가 주전으로 나오게 됐고요. 바렐라도 경고 누적, 베시노는 부상으로 또다시 갈리아르디니를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자파트가 돌아오면서 베스트 전력을 꾸리고 나왔습니다. 인테르는 전반 4분 만에 골을 넣고 앞서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콘테 감독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 강팀과의 경기에서 먼저 앞서면 지나치게 이른 시간부터 장부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챔스에서도 바르사전 때 그러다 망했고 도르트문트전 때 그러다 망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는데 덕분에 인테르는 먼저 골을 넣은 이후부터 신나게 아탈란타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사실 아탈란타가 이겨야 되는 경기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러다 결국 후반 막판 동점골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두 경기처럼 이번 경기도 역전패로 지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무승부라도 거두게 해준 데에는 한다노비치 덕분이 컸습니다. 역전 위기에서 PK를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한 경합 과정에서 라우타로가 톨로이의 발을 붙잡고 방해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빼박 PK를 줘야 할 장면입니다. 이 앞장면을 조금만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자파타 보이시나요? 인테르 팬이라서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어느 정도 PK를 주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팔을 뻗고 있는 자파타가 라우타로를 밀친 겁니다.
즉 라우타로가 파울성 플레이를 하기 전에 이미 공격자 파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다른 분들과는 생각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경기에서도 칸드레바는 더럽게 못하던데 이 자리를 새똥가스로 메꿀 생각을 하고 있는 인테르 보드진들에게 존나게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다, 등신들아.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다음 경기입니다. 우디네세가 사수올로를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두 팀입니다. 우디네세는 3연승으로 12위까지 떡상. 반면 사수올로는 3연패로 15위까지 내려앉게 됐습니다. 최근 우디네세 상승세에는 역시 에이스 데파울의 역할이 참 컸는데요. 이번 경기도 골을 넣으면서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피오렌티나가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파를 상대로 1대0 승리. 10월 31일 사수올로전을 이기고 한 달 반 만에 처음 이겼습니다. 무려 9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페첼라의 결승골로 겨우 이겼는데요. 확실히 에이스 키에사는 공격수로 세우면 안 된다는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찬스를 너무 놓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피오렌티나가 쿠트로네를 데려온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팀은 무엇보다 전문 공격수가 가장 먼저 보강이 되어야 할 팀이에요. 그리고 쿠트로네는 오자마자 골을 넣을 뻔하더니 곧바로 코파 이탈리아에서 골을 박았습니다. 골은 참 잘 넣어요. 저는 피오렌티나가 공격수 하나만 잘 보강하면 훨씬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인데요. 여기는 대박이 났습니다. 모처럼 삼프도리아가 화끈한 게임을 했는데요. 5대1로 승리. 오랜만에 밥값을 해낸 퀄리아렐라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첫 골을 PK로 예열을 하시더니 퀄감지답게 개쩌는 골로 멀티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라니에리에게 소방수라는 타이틀은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꼴등에서 헤매던 삼프도리아가 어느새 강등권과 차이를 두고 더 높은 위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프도리아 입장에서는 미드필더에서 힘이 돼줘야 할 리네띠가 첫 골을 신고한 것은 좋은 징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토리노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토리노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부상이 현재 꽤 많은 토리노입니다. 현재 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대거 빠져 있는데요. 안살디, 이아고 팔케, 자자, 바셀리, 링콘까지 모조리 빠진 채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렌게르가 결승골을 넣고 토리노가 이겼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도 토리노의 경기 스타일은 똑같았습니다. 그냥 시리구의 골키퍼 축구죠. 시리구가 막으면 이깁니다. 못 막으면 지는 거고요. 아, 거기다 이번엔 운도 좀 좋았습니다. 볼로냐가 찬스를 엄청 날려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새해 들어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토리노입니다. 로마전 승리, 코파 이탈리아에서 제노아전 승리, 그리고 볼로냐전 승리까지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토리노, 이런 수비 개선 안 시키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너무 답답해요. 다음 경기 살펴볼까요? 베로나와 제노아의 경기, 베로나가 2대1로 이겼습니다. 패배하긴 했지만 제노아의 페린 골키퍼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부터 엄청난 선방들을 여러 차례 해내면서 실점을 다 막아냈었거든요. 실점을 딱 2개 했는데 1개가 PK였고 두 번째 실점, 이거는 진짜 운이 없었어요. 1차 슈팅은 페린이 잘 막아냈는데 흘러나온 공을 수비수가 밟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베로나의 자카니가 그 공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정말 실점 2개가 모두 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나브리아의 골은 제노아로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이 사나브리아의 이번 시즌 첫 골이었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지난 시즌 피용택을 팔고 사왔던 공격수가 이번 시즌 중반에 첫 골을 넣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내가 안타까워서 그런다. 다음 경기, 로마와 유벤투스의 경기였는데요. 유벤투스가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승부는 초반부터 갈렸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유벤투스가 2골을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시즌 로마가 심판 판정에 대한 불운이 너무 많은데 이번 경기도 한 차례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라비오의 팔에 볼이 맞았지만 VAR도 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후반전, 이번엔 산드로의 팔에 볼이 맞는 듯한 장면이 있었고 이번에는 VAR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PK로 로마는 유일한 골을 기록했지요. 이번 승부를 통해 유벤투스는 다시 단독 1위 자리에 올라갔고요. 로마는 아탈란타와 승점 동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큰 부상이 2건 있었습니다. 우선 데미랄이 헤더를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약간 착지가 불안정하게 됐습니다. 다리 쪽에 체중이 급격하게 쏠리는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쓰러지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교체 아웃이 됩니다.
부상은 로마 쪽에도 있었는데요. 자니올로가 드리블을 치고 오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내며 쓰러졌는데 생각보다 고통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들것에 실려나가게 됐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데미랄은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반월판 손상으로 시즌 아웃. 그리고 자니올로 역시 우측 십자인대 파열과 반월판 손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한 경기에서 2명의 선수가 십자인대 나가는 건 정말 처음 봤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두 선수 모두 어린 나이이고 최근 활약이 정말 좋았었고 유로 2020에서도 기대를 모으던 선수였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데미랄의 부상으로 유벤투스는 데리으트가 이번 시즌 성공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완전히 잊혀진 선수 루가니가 기회를 좀 얻을 수도 있겠군요. 또한 자니올로의 부상으로 윙어가 부족해진 로마는 인테르와 폴리타노, 스피나졸라 트레이드 거래에 착수했습니다. 딜이 파토날 수도 있다는 보도도 갑자기 나와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파르마와 레체의 경기. 파르마의 2대0 승리입니다. 이아코포니와 코르넬리우스의 연속 득점이 있었는데요. 7위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스팔에서 미드필더 쿠르티치까지 싸게 업어오면서 전력이 좀 더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조금 있어서 업로드가 약간 늦었습니다. 19라운드 정리 마치겠습니다. 일주일만 더 버티면 설 연휴니까요. 모두 조금씩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